13에서 14세기, 동쪽으로는 고려와 일본까지, 서쪽으로는 동유럽까지,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나라 몽골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황후가 된 고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왕후. 하지만 1368년 명나라 군대가 수도 대도를 함락시키자 순제와 함께 몽골 초원의 응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녀의 기록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권영의 경신외사의 이후 행적이 일부 실려 있지만 그 마지막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왕후의 실제 이야기와 그녀가 왜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왕후의 이야기는 경기도 행주에서 시작됩니다. 행주는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일대로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기자오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1170년 정중부에 난 이후 약 100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 시대에는 문벌, 귀족 대신 능력 있는 무신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자오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는 총부살랑과 선주수령을 역임했습니다. 총부살랑은 고려 중앙관청인 총부의 육품정도 관리였고, 선주수령은 현재의 황해도 지역을 다스린 지방관이었습니다. 무신 출신으로는 상당한 출세였죠. 기자오는 이행검의 딸과 결혼하여 5 아들과 여러 딸을 두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기식, 기철, 기원, 기주, 기륜. 모두 수레와 관련된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집안에서 체계적으로 장명했음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교육받은 가문임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막내딸이 바로 기왕후였습니다. 즉 그녀는 완전한 평민 출신이 아니라 무신 정권기에 성장한 신흥 무신 가문의 딸이었던 것이죠. 1333년 충수광 보기 2년 기왕후는 원의 휘정원사 동만지라의 추천으로 궁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에 매년 공려를 바쳐야 했고 기왕후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기왕후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제가 총애하자 기존 정우인 타나시리가 격렬히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1338년 기왕후는 순제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북원의 황제가 됩니다. 다나시리의 친정에 불만을 갖고 있던 원혜종은 기왕후의 의도대로 1335년 승상, 바양과 손잡고 다나시리의 친정을 황제영 모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기왕후의 지위는 급상승했습니다. 바얀이 실각한 1340년 후 혜종의 국사 사라판이 기왕후를 제2황후로 책봉하기를 청함으로써 제2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뒤 곧 반대 세력을 몰아내고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를 배경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기왕후는 흥성궁에 거주하면서 황후 부속 기관인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개편해 신복인 고용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삼았습니다. 자정원은 기왕후를 추종하는 고려 출신 환관들은 물론 고려인 출신 관료들과 몽골 출신 고위 관리들도 가담해 자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1365년 제1황후가 사망한 후 기왕후가 제1황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원나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원나라의 공식 역사서인 원사 후비열전에는 기왕후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왕후는 한가할 때마다 여효경과 역사책을 읽으며 역대 황후의 행실 가운데 본받을 만한 것을 탐구하였고 혹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우선 태묘에 보낸 후 맛을 보았으며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빈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 인망을 쌓았습니다. 원사 후비열전은 1358년 북경에 큰 기근이 들자 기왕후가 관청에 명예죽을 쑤어주고 자정원에서는 금은, 포백 곡식 등을 내어 10여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의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순전히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혹은 모범적으로 여겨지던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1355년 공민왕 4년 그 아들 아유시리다라에 대한 황태자 책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왕후는 쿵기라트 출신 정우와 그 어린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위에 오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1356년 이후로도 1360년 무렵 및 1365년 두 차례에 걸쳐 그 아들에 대한 선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원조정에서 기왕후가 그 세력을 강화해 감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그 일족인 기씨 일가가 고려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부친 기자오는 영안왕에 봉해지고 장원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어머니 이 씨에게는 대부인이라는 자귀가 내려왔고 집 문에는 정절이라는 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그 오빠인 기철은 원나라로부터 정동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고 고려로부터도 덕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또 다른 오빠인 기원은 원나라 한림학사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철 등이 권세를 휘두르다가 1356년 공민왕 5년 공민왕에게 주살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기왕후는 이후 1361년 공민왕 10년의 홍건적 침입으로 고려가 혼란한 틈을 타 공민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의 얼자인 덕흥군 타스테무르를 고려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1368년 공민왕 17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마침내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하나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년간 중국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무너진 것이었죠. 순제와 기왕후는 대도를 버리고 북쪽의 응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응창은 현재의 내몽골 지역으로 원나라가 명군의 공격을 피해 몽골 초원으로 후퇴한 첫 번째 거점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몽골 초원의 천막으로 세계 최대 제국의 황후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추락한 것이죠. 1370년 공민왕 19년 순제가 사망한 후 그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황제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소종입니다. 이때부터 북원이라 불리는 몽골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기왕후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이후의 행적이 권영의 경신외사에 실려 있으나 그 마지막은 알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공백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정치적 격변입니다. 원나라가 북원으로 축소되면서 기록 체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명나라의 의도적 배제입니다. 새로 건국한 명나라 입장에서는 원나라 황족들의 이후 행적을 상세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죠. 세 번째, 사료 보존의 한계입니다. 몽골 초원의 유목 생활에서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기왕후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656년 사학자 반개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에는 속전 원순제 기왕후 묘라 하여 기왕후릉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속전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공식적 기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동국여지승남도 연천현 동북쪽 시보리에 원나라 순제 기왕후의 묘와 석인, 석양, 성물 등이 있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그 주변은 제궁동 또는 쟁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녀를 재앙하는 큰 제실이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기왕후가 고려로 돌아왔다는 공식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고려의 공식 역사서로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은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동향은 반드시 기록되었죠. 그런데 고려사 등 관련 사서에 기왕후가 귀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그녀가 고려에 끼친 엄청난 해악을 생각해보면 만약 그녀가 고향에 돌아왔다면 분명히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왕후는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첫째, 기철 일족의 권력 남용입니다.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은 원나라로부터 정동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고 고려로부터도 덕성부원군에 봉해져 고려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둘째, 공민왕 폐위 시도, 즉 최유의 난입니다. 1361년 홍건적 침입으로 고려가 혼란한 틈을 타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은 고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공려 요구입니다. 경신외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기왕후는 자정원의 재정을 바탕으로 고려 출신 처녀들을 데려다 길러 원나라 고위층의 뇌물로 선사해 자신과 황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왕으로 삼겠다며 고려를 공격했던 기왕후를 과연 고려가 순순히 받아주었을까요?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던 왕입니다. 자신을 폐위하려 했던 기왕후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기철 일족의 횡포에 시달렸던 고려, 조정 입장에서도 공려, 징발과 각종 수탈에 시달렸던 고려 백성들에게도 기왕후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천의 무덤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징적 무덤설입니다. 실제로는 고려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징적 무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다른 인물 오인설입니다. 다른 기씨 가문 인물의 무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왕후의 무덤으로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비밀 귀국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극비리에 귀국했을 가능성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료적 증거와 정치적 현실을 종합해보면 기왕후가 실제로 고려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연천의 무덤은 다른 성격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역사학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국 기왕후의 귀국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비록 그녀의 마지막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기왕후가 역사에 남긴 족적은 분명합니다. 원나라의 황후로 책봉된 고려의 여인들 중에서 원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고 고려 국왕의 지위까지 위협한 여성으로는 기왕후가 유일무이하였습니다. 이민족 여성이라는 사실이 황후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유시리다라의 황태자 책봉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권력욕과 고려에 대한 간섭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고려의 공려에서 세계 제국의 황후가 된 기왕후, 원사와 고려사, 경신외사 등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녀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습니다. 선정을 베푸는 황후의 모습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의 모습이 공존했죠. 비록 그녀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세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최고 권력에 오른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